여러분, 매매하실 때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좀 알려드릴게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손절은 짧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세계적인 트레이더들은요 손절을 길게 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변동성을 고려하지 않는 무작정 짧은 손절선을 잡지 말라는 의미예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4년 7월 5일 금요일입니다. 어제는 미국이 휴장이라 오늘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유럽 쪽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제는 영국의 의회 선거가 진행이 되었었는데, 여론조사 결과 보수당에 대한 노동당이 압승이 이미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번 선거 결과로 브렉시트 재논의는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보수당이 이끈 브렉시트로 보수당의 신뢰가 크게 악화가 되면서 14년 만에 노동당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유로존과의 관계 전환 가능성으로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생산성 둔화 등으로 경제가 좀 위축되는 만큼 노동당으로의 정권 교체 이후에 유로존과의 관계 설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된대요. 이는 향후 유로화, 파운드화 강세가 견인해 달러 약세에 기대를 좀 높이는 계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프랑스 2차 의회 선거를 앞두고 극우 정당의 RN이 과반수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하였고, 그동안의 RN의 과반수의 득표로 프랑스 재정 적자가 확대가 되었었는데, 이로 인해 국채금리 급등이 유로화 약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어요. 그렇지만 최신 여론조사 결과 RN이 과반수인 289석에 크게 못 미치는 210에서 240석을 차지했고, ECB 통화정책회의의 의사록도 주목해야 되는 게, ECB는 지난 4개월 동안 거시경제는 회복의 궤도에 올랐다는 견해가 강화됐었는데 소비는 둔화를 보였다고 언급했어요. 더 나아가 미국의 거시경제는 놀랍게도 위축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이를 감안한다면 경기 위험은 단기적으로 균형을 이루겠지만 중기적으로는 하락세를 기울어졌다고 주장을 했어요. 물가는 여전히 험난한 경로를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금리는 인하를 했지만 공격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은 크지 않음을 시사하면서 이 또한 유로화 강세를 견인해 달러 약세가 진행이 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비농지표가 있는 날입니다. 정말 중요한 한 달의 이벤트 중 하나이죠. 오늘 손실 보면 주말이 힘든 만큼 다들 화이팅 하셔서 큰 수익으로 마무리해봐요. 화이팅! 참 나른하니 여섯 내려라 그러면 어떡해요. 죽고 싶나? 전 44 수입니다. 하지만 나른아님은 지지합니다. 왜 나른함님을 지지합니까? 같이 있는 나를 지지해야지. 나른함님을 지지하면 어떡해. 와, 나 이제 앞으로 시황 자료하고 공부 자료 안 올려야겠다. 올려봤자 뭐 다 낼름만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해야겠다. 해서 뭐하노. 아무런 의미 없네. 저도 스위칭 할게요. 39.25 매도. 제가 지금 찝찝한 게 6시 40분에 윌리엄스 총재가 한 말이,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를 향해 둔화를 하고 있지만 목표 달성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농 예상치도 그렇고 실업률도 그렇고 지금 봤을 때는 매도가 맞아 보이긴 하는데, 또 지랄맞게 매수를 올릴까봐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사실 일봉도 보면 매수가 훨씬 유리한 포지션이라서 고민이 엄청 되네요. 3, 2, 1 지표 발표! 스위칭 할게요. 15.75 매수 청산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먹고 본장 준비할게요. 제가 지표 발표 전 매도를 고집했던 이유는 비농 예상치가 말도 안 되게 너무 낮았어요. 실업률도 4%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고집했는데 흔들었지만 결국 하락으로 빠지는 걸 보고 성공적으로 잘 매매가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그리고 스위칭 했던 이유는 1분봉 기준으로 9시 52분에 강하게 매수를 올렸던 마디값이라서 스위칭 후 추가 수익 마감했습니다. 전 오로지 마디값만 보고 매매를 했어요. 전 보조지표보다는 캔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캔들 매매를 합니다. 매도 진입하겠습니다. 82.50 매도 청산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대장은 역시 축하드려요. 여러분, 매매하실 때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좀 알려드릴게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손절은 짧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세계적인 트레이더들은요 손절을 길게 하라고 합니다. 그
그 이유는 일반적인 변동성을 고려하지 않는 무작정 짧은 손절선을 잡지 말라는 의미예요. 대신 이 손절이 전체 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도록 엄격한 자금 관리 규칙이 정해져야 됩니다. 제가 손절의 지점을 일주일 안에 복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한다고 하잖아요. 손절 지점을 내가 버틸 수 있는 자금 액수에 의해서 결정을 하지 말고 손절 가격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매매가 잘못됐다고 논리적으로 표시해주는 지점을 둬야 됩니다. 만약 의미 있는 손절 지점이 너무 많은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면 계약수를 줄여서 작게 매매하는 게 정답이겠죠. 많은 투자자들은 매매 기법에 목을 매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본은 뭐겠습니까? 신법이고 캔들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화려한 기술만 원한다면 절대 성토할 수 없는 게 이 바닥입니다. 꼭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매매에는 화려한 기술은 절대 필요 없습니다.